자, 드디어 우리 무선 마이크 녹음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실패됐었는데, 아니 아까 이거를 1교시에 중학교 애들 이걸 했는데 녹음이 안 되는 거야. 왜 녹음 이상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일단. 총 맞으신 거 녹음. 아니 근데 소리가 들리는 건 괜찮은데, 근데 기왕이면은 그래도 예쁘게 들리는 게 낫지 않을까? 내가 하고 싶어서 그래. 왜? 사주든가. 얼마에 살았어요? 한 5만 원? 비싸던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88? 몇 번? 188 뭐 말이 이상해. 190 저는 아니구나. 188 전 없나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 일단은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미치 A인 로그 B와 미치 B인 로그 A가 같으려면은 어때야 된다? A랑 B랑 같거나 또는 A랑 B분의 1이 같으셔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품고 가져가셔야 되는데, 일단은 우리가 미치 A인 로그 B의 형태랑 반대쪽을 그대로 밑변환 공식을 진행해주면 미치 A인 로그 B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그대로 미치 A인 로그 B에 대한 전체 제곱이 1이고, 그러므로 미치 A인 로그 B의 값이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가능해서 두 가지가 모두 다 된다는 거. 됐죠? 했었죠, 이거? 했었어요. 자, 그래서 A랑 B가 같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서로 다른 두 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랑 B랑 같을 수 없다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럼 문제에서 뭐가 나와 있어요?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9의 최소값인데, 여기서 일단 얘기를 해보자고.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데 이게 정리를 안 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는 적이 있었던가? 그러니까 그게 되게 중요해. 우리는 최대 최소의 문제 테마에 주어가 어떻게 생겼냐에 따라서 공략법이 달라지는 거거든. 일단 이 상태로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AB 플러스 9A 더하기 B 플러스 9가 되는 걸 볼 수 있거든. 근데 주어진 문제에서 A 값이 B분의 1, 한 번 더 바꿔볼까요? 예쁘게. B는 A분의 1로 정의할 수 있으니까 B의 자리에다가 그대로 A분의 1을 대입을 하면은 여기가 1 더하기 9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9가 되겠고, 그러니까 9A 더하기 A분의 1 더하기 10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때 이 친구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9A 플러스 A분의 1 더하기 10의 최소값을 구하려면은 이 모양은 뭐 사용해주는 문제다? 산술기하 써주는 문제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얻어갔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은, 최대 최소 문제를, 그러니까 카테고리 하나가 아니라 최대 최소 문제는 일단은 너 무슨 최대 최소를 원하는 거야 하고 공략을 좀 쫓아가는 게 스타트거든, 시점이.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산술기하 1번. AB가 양수일 때 2번 합이 2루트 AB보다 크거나 같고요. 3번 단 등호는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한다는 거. 이거 생각보다 오래 씁니다. 알겠죠? 생각보다 오래 써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2루트 9 플러스 10이 되니까 루트 9는 3이면서 최소는 16이 되겠죠. 이런 거는 나왔으면 해요. 또요. 196 이거 왜 질문이지? 연산인데. 자, 일단 가볼게요. 자, 일단 196은 기본적인 연산은 먼저 따라갔으면 좋겠다는 거. 근데 기본적으로 밑이 모두 다 3인 상태니까 정리를 우선적으로 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 그럼 일단은 뭐가 가능해요? 밑이 3인 30은 2분의 1제곱이 나가면서 2분의 1 반대쪽으로 넘어가면은 그대로 2a. 여기까지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식 정리해주면은 밑이 3인 로그 6 마이너스 밑이 3인 25의 계산 결과가 p. 됐죠? 조금 더 뜯어볼까요?
그럼 정리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은 미치 3인 로그 30의 형태는 1 플러스 미치 3인 로그 2 플러스 미치 3인 로그 5가 2a다로 정리가 되겠고, 괜찮죠? 아래도 똑같이 정리를 해주면은 1 더하기 미치 3인 로그 2 마이너스 2 미치 3인 로그 5가 b라고 정리가 또 가능하겠네. 이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편리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확증이 최초에 없잖아, 사실. 그러니까 원래 배웠던 방식은 일단은 이제까지 기초적인 문제의 풀이 방식이 일단 얘를 최대한 정리하자 아니었어, 어차피. 그러니까 일단은 정리를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뭘 해도. 응? 그럼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할까요? 둘이 더해주게 되면, 아니, 뺄게요. 위에서 아래로 빼주게 되면은 3 미치 3인 로그 5의 형태가 2a 빼기 b니까 미치 3인 로그의 형태를 3분의 2a 마이너스 3분의 1b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 됐죠? 그럼 그대로 대입한 다음에 이항을 시켜주게 되면은 미치 3인 로그 2의 형태가 2a 마이너스 3분의 2a 더하기 3분의 1b 마이너스 1인 것까지 만들어 줄 수 있겠네. 계산 정리는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연산해 주시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시험을 보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비슷한 유형은 꽤 나올만 하지 않겠어? 그지? 많이 노출되기도 하고 지수에서도 비슷한 걸 사용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런데 미치 3인 로그 60을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돼요? 미치 3인 2가 2개 있고 미치 3인 5가 하나 있고 마지막에 1이 하나 있으면 되겠지. 그치? 근데 이 녀석의 모양을 이 친구로 손쉽게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 있는 25분의 6과 30을 조합해서 60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다가 걸 이유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지금 196번의 유형을 여러분이 만나봤을 때 만약에 본인이 얘를 먼저 뜯어봤다면은 나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싶은 거지. 왜냐면은 왼쪽 거의 정리가 우선적인 거 아닐까? 그러니까 얘를 뜯어봤는데 고치기가 쉬울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얘를 뜯어놓고서 할 얘기인 것 같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까지 뜯어놨으면은 정리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고. 기초적으로 원칙적으로 풀었으면 좋겠는 거지. 원칙적으로 풀려고 했는데 계산 정답이 안 나왔다? 그럼 천운이지. 이건 엄청 다행인 거지. 다시 해야지 뭐 어떡해. 응? 이제 2학년이잖아 사실 보면은. 근데 조금은 중학생스러운 공부에서 좀 변화가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어. 근데 거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내가 현재 문제가 계산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한 공략법이 인지가 안 된 건지를 기초적으로 좀 나눠봤으면 좋겠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내가 공략법을 모르는 상태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듯이 공부를 한단 말이야, 대체적으로. 좀 그 내용이 먼저 정리되었으면. 요런 질문 봤을 때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또요. 201번이요. 자, 여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원하는 게 뭐냐면 원하는 게 결국은 지금 얘가 이렇게 눈앞에 있는데 우린 얘를 봤을 때 무엇을 떠올릴 수 있다?
여기 있는 xy 빼기 x 빼기 4y 더하기 4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부정방정식을 떠올려줘야 돼요. 부정방정식의 형태를. 그대로 x를 한번 살짝 묶어주면 y 빼기 1이 남겠고, 그대로 마이너스 4를 묶으면 y 빼기 1이 남아지면서 y 빼기 1을 묶어주면 x 빼기 4의 상태. 다시 쓸게요. x 빼기 4 곱하기 y 빼기 1의 상태를 좀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 상태를 좀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2의 x제곱이 현재 80이고 보이는 그대로 5의 y제곱이 똑같이 80이라고 했을 때 이 x 빼기 4를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2의 x 빼기 4제곱을 만들어 주려면 그대로 양변에다가 2의 4제곱분의 1을 곱했으므로 정리해준 계산 결과가 5가 되는 걸 볼 수 있고, 같은 방식으로 5의 y 빼기 1제곱을 만들어 주려면은 5를 한 번 더 나눠준 거니까 계산했을 때 16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 됐죠? 여기까지 와서 멈췄으면은 충분히 잘한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일단은. 자, 5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고 여기 자리에다 그대로 넣을게요. 어차피 둘이 곱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수 위치에다가 x 빼기 4를 얹어 놨는데 곱해 주려고 하면은 그대로 들어가면은 2의 x 빼기 4제곱의 전체의 y 빼기 1제곱이고, 그럼 곱해 주는 거니까 2의 거듭제곱이 16, 즉 2의 4제곱이 되겠고 계산 결과 4가 되겠죠. 난 여기서 굳이 벗어날 이유가 없을 것 같거든. 사실 이게 단원 자체가 로그다 보니까 로그 연산을 진행을 해주게 되면은, 물론 2의 x제곱이 80이고 5의 y제곱이 80이니까 x 값은 미치 2인 로그 80, 똑같이 y 값은 미치 5인 80이 되겠죠. 됐죠? 그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여기 자리에다가 더 넣어주게 되면은 그대로 미치 5인 로그 80 빼기 1 곱하기 미치 2인 로그 80 빼기 4의 모습을 갖겠고, 그러면은 이 오른쪽이 미치 5인 로그 5니까 왼쪽은 미치 5인 로그 16, 이게 오른쪽은 똑같이 미치 2인 16이니까 똑같이 미치 2인 5가 되겠죠. 2의 4제곱 앞으로 나가면은 똑같이 1 되는 것까지. 두 가지 다 공략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로그가 생각이 더 먼저 들까? X로 바꾸기? 내가 너무 부정방정식이 너무 많이 보여서 그런가? 이게 부정방정식은 안 보이잖아, 사실. 그치? 왜 나한테 그래? 너 쪼갰잖아. 말 좀 이쁘게 좀 하세요. 쪼갰잖아가 뭐야. 응? 또요? 이거 그냥 계산을 했어? 계산하면 나오는디? 가볼게요. 근데 봐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서 로그 계산이 안 될 수가 없다는 게 기본이거든. 안 될 수가 없다는 게. 아니, 안 되는 걸 적겠냐고. 그렇지 않아? 근데 뭔가 연산이 지금 털리고 있는 건 맞잖아, 지금. 가볼게. A가 일단은 미치 80인 로그 4고 B의 값이 그대로 미치 80인 로그 5가 되겠죠. 자, 지수에 있는 분자 부분만 먼저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식이 될 테고, A부터 자리매긴 그대로 합시다. 그러면 미치 80인 4 빼기 미치 80인 너 뭐니? 5가 되겠고, 분모 부분은 1 빼기 2 곱하기 미치 80인 똑같이 4. 4니까 여기 있는 16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앞쪽이 자연스레 어떻게 바뀌어져요? 미치 80인 80과 여기도 똑같이 미치 80인 80까지. 그럼 분모는 그대로 미치 8인 로그에서 나눠졌으니까 뭐가 돼요? 80 나누기 16? 5가 되겠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똑같이 밑이 80인 80 나누기 4 나누기 5 해주면 어떻게 돼? 4가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때 얘를 보고서 우린 뭐를 떠올라야 돼? 뭐가 떠올라야 돼? 밑변환 해주면 어떻게 돼? 밑이 5인 4가 되겠죠? 그럼 이거 25에다 얹어주니까 다음 줄은 뭐가 돼요? 4에 밑이 5인 25. 근데 25가 5의 제곱이니까 나가면 계산하면 16이 되겠죠. 아니 이게 어디가 질문인 거야 대체? 어? 어디가 질문인 겁니까? 응? 닥치라고? 예? 와. 근데 조금 너무 빛나는데. 어디? 아니 조금 나이스가. 난 저 뒤에가 빛나? 빨간색에서. 원래 이거를 너무 살려고 했는데 저게 제품이 핸드폰에 이렇게 그 약간 철갑상어라고 하나? 뭐 그 귀상어인가? 그 개처럼 이렇게 꼽는 거더라고 이렇게. 딱 뭐같이 생겼어. 그 보조 배터리 그것처럼 생겼잖아. 근데 여기다가 넣었잖아. 그러면 충전을 어떻게 하냐고. 그렇잖아. 그래서 안 샀지.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충전이 옆으로 돼서 들어가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왜 계속 안 샀던 이유가 충전을 하면서 못 하면은 내가 소용이 없는 거야. 저기 배터리가 금방금방 다니까 촬영을 하면은. 그랬는데 의미 없는 짓이었던 거지. 얘네들이 그렇게 멍청하지 않았던 거지. 생각보다 멍청한 건 나였음. 그래가지고 사자마자 엄청 후회했네. 근데 원래 그렇게 꽂는 거죠? 아니야. 옷에다가 하는 거 옷에다 한 건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하면 또 이렇게 되잖아. 근데 이게 너무 가깝지 않을까? 여기다 해야 돼. 오. 그럼 어쩌라고! 됐다. 좀 된 것 같다, 그지? 이렇게 세로로 꼽아야 되네. 이 사람 배워야 돼. 됐죠? 또요? 뭐야? 안 빛나. 좋아해. 몇이요? 209번입니다. 정령 이거 합니까?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해결이 됐습니다. 212 12에 B만 해주세요. 왜 제가 지금 재욱이도 그렇게 생각해. 재욱이도 그렇게 생각해. B만 하면 돼요? B만 할게요. 어? 11 아니었어? 아 이거구나. B만 할게요. 일단은 문제 자체가 미치로 B만 할 수가 없잖아 문제가. B만 할 수가 없잖아. 대소관계 비교하래잖아. A는 1이고 C는 2분의 3이에요. 자, 미치인 로그 3분의 1 더하기 그대로 미치 3인 2분의 1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뭐 해주면 가장 좋을까? 하나를 한 거예요. 하나를 2에 3으로 3에 해주면 어떻게 돼요? 통분을 해주도록 합시다. 그럼 미치 3 곱하기 미치 3인 2분의 미치 2인 3 플러스 미치 3인 로그 2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분모가 계산한 게 일단 뭐예요? 1이 나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미치인 로그 3 플러스 미치 3인 로그 2의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지금 계산한 거에서 A가 뭐 나왔다고? 1 나왔고요. C가 뭐 나왔다고? 2분의 3 나왔죠? 아, 이거 뭐였지?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미치 2인 로그 3이라는 녀석이 기본적으로 어떤 숫자야? 미치 2인 로그 3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1보다 큰 숫자가 되겠지. 됐어요? 근데 미치 3인 로그 2라고 하는 친구는 미치 3인 루트 3보다 크지 않아? 그러면은 얘네들은 무조건 둘보다도 크지 않아? B가? 이거 산술기하고 하는 거. 답지는 그랬대요. 찍어도 그렇지. 아니 대충 1.5 넘으니까
산술기와도 되겠네, 산술기와도. 근데 이게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맞아. 나도 지금 그렇게 접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왜냐면은 내가 그 얘기를 했잖아. 로그는 숫자야. 근데 숫자로서 인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결국. 그러니까 봐봐. 산술기와 형태가 들어가주면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가 되는 거잖아.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 연산에서. 왜냐면은 둘 다 양수값을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됐죠? 이오플일게요. 누구야? 야, 그거 저기 하지 말래잖아. 남의 거 차지 말래. 웨이드요? 그거. 그 걸리면 어떻게 돼요? 아프겠지. 아니 보증로 네가 걱정하는 게 맞는 거야? 보통 누가 걱정하는 게 암튼 야 봐봐 결국은 미치인 로그 3은 기본적으로는 1보다 클 것이고 얘기하는 거에서 어차피 의도 상황이 지금 보이는 거 그대로 0.5보다만 크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어차피 얘가 1보다 큰 상황이니까. 근데 보여지는 것처럼 어차피 루트 3이라고 하는 친구보다 얘가 1.7이니까 얘가 더 크게 되겠고 이 값이 2분의 1이니까 당연히 이 친구의 계산 결과구도 2분의 3보다 커지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얘기 나온 거에서 대충 난 그렇게 들었거든. 대충 1.5보다 크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거기에 대한 증거만 쫓아가면 돼. 그리고 그 접근 방식 중에 하나가 그래프에서의 교점을 알아보는 이야기이기도 해. 이거는 지금 얘기할 문제는 아니야. 그래프가 들어가고 얘기를 해줘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교점 x좌표를 x1이라고 했을 때 이 x1과 x2가 누가 더 크냐 작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다항함수 체계에서는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오늘 얘기할 건 아니야. 근데 다항함수 체계에서는 사실 교점을 구하는 걸 직접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잖아. 그치? 근데 삼각함수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지수로그는 그걸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게 문제야.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쯤보다는 넘는 이유를 발견을 해줘야 되고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게 훨씬 더 건강한 생각인 건 맞아. 방식이 잘못돼서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좀 더 증명하려고 했으면은 맞았다는 것이고. 또요? 218번이요. 이거 최근에 정리했던 문제인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 친구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돼? 밑이 10인 로그 A1, A2, A3부터 A16까지 싹 다 곱한 상태가 되겠죠. 이거 수업 시간에 지난번 지수에서 했구만. 그때 1000의 약수 구해봐요. 첫 번째 뭐야? 그 다음 1000, 그 다음 500 이런 식으로 구해지는 것처럼 어차피 양쪽 끝에 곱이 몇이다? 1000일 것이라는 거. 그럼 둘 의 곱은? 그럼 1000이 몇 개 있을 것이다? 8개 있을 것이다. 아이고 하는 거 나오니까 너무 좋네요. 대답이. 됐죠? 이거 지수에서 했었어. 17번이요. 7번? 17번은 그냥 내용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은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 결국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의 거리만큼을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만큼과 이만큼의 거리가 같다는 거잖아. 근데 지금 21이 1부터 위치하는 거리를 몇이라고 할 거예요? 상용 로그 21이라고 할 거고 여기를. 됐죠? 그리고 요만큼의 거리를 상용 로그 3이라고 할 거고 이만큼의 거리를 상용 로그 y 이만큼의 거리를 상용 로그 14라고 하겠지. 1부터 퍼지는 거리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차, 로그 21에서 로그 3을 빼준 거리가 로그 14에서 로그 y의 차와 같다. 이렇게 세워주시면 돼요. 그럼 x도 같은 맥락으로 해주시면 되겠지. 219도요. 69? 219. 기침을 너무 죽을 것 같이 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마스크 쓸 때 기관지 안 좋은 게 없어졌었어. 그지? 이번 지금 최근 이게 유행하는 게 보면은 거의 한 2주 된 것 같지 않아? 2, 3주 된 것 같아. 응? 다 나섰니? 다 나섰니? 니네 둘 맨날 콜록콜록잖아. 니네 거
자, 아무튼 자, 문제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이면 A가 음수, B가 음수라고. 모의고사 체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방식으로 루트 B분의 루트 A가 루트 B분의 A가 되면은 A가 양수, B가 음수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서는 음수가 발생했으니까 마이너스 n 빼기 1이 음수이면서 n 빼기 2가 음수여야 된다는 조건을 깔고 가겠죠. n의 값의 조건이 요 사이가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됐죠? 만약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로그 형태에서 이렇게 정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라인의 문제, 좀 이따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은 우선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넘기는 게 우선적으로 맞는 것 같아. 근데 일반화 시켜서 정리를 한다면은 바로 진입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n의 값을 바로 정리하기가 힘들면은 그대로 0, 1, 뭐 요 정도 해서 대입해주는 문제가 되겠고. 넘어갈게요. 또요. 41번 전이요. 39 전이요. 36 전이요. 한 번에 안 해, 이씨. 36은 또 저번에 했던 거구만. 36입니다. 자. 자, 36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조금 할 얘기가 좀 많은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시험지를 받아봤을 때의 이야기를 좀 하자는 거야. 지금 봐봐. 일단은 하도 대입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은 상황이라 n에다가 1을 대입하고 2를 대입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지 않을까 싶거든, 일단. 근데 내신 시험을 볼 때 숫자를 1, 2, 3을 대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는 나머지 문제들에 대해서 풀고 마킹까지 끝냈을 때 같아.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 근데 초기에 그걸 한다? 그러니까 멍청한 짓 하는 거야. 뒤에가 얼마나 걸릴 줄 알고.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문제 구분을 줘야 돼. 이거는 대입, 내가 이 문제에 대한 공략법이 없어? 그러면은 대입을 할 거면은 이거는 무조건 나중으로. 그러니까 나머지 문제들이 풀어야지 그걸 풀 수 있을 가능성은 올라가겠지. 조금이라도. 근데 그게 로그 문제에서 하나가 나올 거야, 이번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 문제 구조는. 왜냐면은 상용 로그가 완전히 축소화되면서 상용 로그에서 물어봤던 문제를 기본 로그 연산해서 물어볼 거고, 그게 딱 요런 느낌이야. 그리고 하나 더 얘기를 하면은 지금 모의고사, 역대 모의고사에서도 로그에 대한 계산 정리가 뭐 정수 또는 이렇게 나오는 좀 여기 질문인 이런 유형의 문제들, 꼭 이게 아니더라도 이 유형들이 매해 출제가 되고 있어. 근데 모의고사에서 어차피 발췌해서 내신 시험에서의 분별력 문제를 낸다면 그럼 이렇게 타겟이 많은데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거지. 결국은. 자,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1, 2, 3, 4 대입하는 걸 최초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시험일 때는. 지금은 많이 해. 그리고 대입했으면 궁금했으면 좋겠고.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자, 문제 보시면은 AN을 F의 6의 N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이라고 얘기했는데 6의 거듭제곱은 기본적으로 뭐라는 걸 알 수 있다? 짝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짝수이기 때문에 계산 정리를 해준 값이 어떻게 돼야 된다? 6의 n제곱을 집어넣으면은 아래에 있는 밑이 2인 로그 6의 n제곱이 되는 걸 볼 수 있겠고, 다시 한번 뒤쪽에 5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어떤 계산 결과값일 것이다? 홀수인 걸 볼 수 있으니까 밑이 5인 5의 n제곱의 형태인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러면은 n이 앞으로 각각을 나갈 수 있으니까 n 밑이 2인 로그 6 마이너스 n의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겠고, n을 묶어주게 되면은 밑이 2인 로그 6 빼기 1이니까 밑이 2인 로그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됐죠? 그래서 an이 어떻게 정리가 돼요? n 곱하기 밑이 2인 로그 3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지. 그리고 아까 했던 말을 다시 수거를 해보면 로그는 뭐다? 수다, 상수다 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하고, 숫자 개념이야. 쉽게 얘기하면은 AN이 3N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걸로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거지.
그럼 1 넣으면은 1 곱하기 미치인 로그 3. 2 넣으면은 3 넣으면은 혹시 내가 해서 얘기를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봐. AN이 만약에 3N이었어. 그러면은 그래도 3 곱하기 1, 3 곱하기 2, 3 곱하기 3 이렇게 쓰진 않았을지 않을까? 어쨌건 그래서 계산 정리는 미치 2는 로그 3을 묶어준 1부터 10까지 더한 값 몇이에요? 55 곱하기 미치 2 로그 3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아까 뭐였을까? 39였니? 자, 39입니다. 자, 똑같이 계산 결과 값이 자연수가 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거 여기도 마찬가지야. 어차피 지금 주어진 진수 조건 자체를 따라가면 진수인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가 기본적으로 0보다 큰 걸 이야기를 하겠고, 정리상 x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4가 0보다 작겠지.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 지금 눈앞에 결국은 뭐가 있어? 2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의 문제풀이 방식은 결국은 주어진 그래프와 x축과의 재호가 위치 관계가 되겠죠. 그치?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공략할 수 있는 방식은 결국은 꼭지점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판별식을 사용을 하거나 그게 아니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사용할 때밖에 없지 않을까? 이 세 가지 말고는 없지 않아? 꼭지점 같은 경우는 약간 디테일한 부분을 잡을 때 사용을 하는 거고, 판별식은 언제 쓸 거야? 2차가 나왔을 때. 교점? 개수를 사용할 때 만들어 주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는 교점에 좌표가 주어졌을 때 공략하는 방식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써져 있는 이 세 개의 요소들을 보면은 딱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나왔을 때 이게 질문인 이유가 이 이상으로 더 못 넘어갔기 때문일 거 아니야, 결국은. 그치? 근데 여기에 써져 있는 이 조건이 좀 약간 제한적인 조건을 통해 문제에서 출제자가 원하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거든.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서 문제를 풀려고 해줘야 돼. 2차가 나왔을 때는 우리 뭐 수투건 확통이건 어떤 단원을 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야, 이거는. 그럼 봐봐요. 우리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일단 이 상태여야 되고 계산 결과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결국 눈에 보이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에 대한 계산 결과값은 2의 거듭제곱꼴이어야 되는 걸 또 알 수 있겠지. 됐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또한 방정식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그럼 주어진 문제에서는 위로 볼록인 포물선과 y는 2의 k제곱이라고 하는 x축과 평행인 선의 교점 이야기를 또한 할 수 있겠지. 이 계산 결과가 이렇게만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2의 거듭제곱이 되는 걸 이야기를 했으니까. 됐죠? 근데 포물선이 어떻게 생겼다?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4 이렇게 생겼으니까 마이너스를 묶으면은 x제곱 빼기 ax 더하기 4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빼기 2분의 a의 완전제곱 그러면은 플러스 4 빼기 4분의 아닌데? 플러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거.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 꼭지점이 2분의 a, 4 플러스 4분의 a제곱 이렇게 생겼다. x축은 어딘가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겠고. 근데 우리는 계산 결과값이 자연수가 된다고 했으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 동그라미 치고 있는 이 2차 함수의 결과값, 함수의 결과값, 치역이, 다시, 이 계산 결과값인 치역이 2의 거듭제곱이 되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됐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숫자는 뭐가 되면 될까? y값이? 2가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됐죠? 그리고 또 뭐가 될 수 있어? 4가 되면 되겠죠? 또 뭐가 되면 돼요? 8이 되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16이 나오면? 안 되겠지. 왜냐면은 그걸 만족하는 x값이 지금 몇 개가 나온 거야? 6개가 나왔잖아. 그러니까 16은 어디 있어야 돼? 꼭지점의 y좌표보다 바깥쪽에 있어야 하겠고, 그렇기 때문에 4 더하기 4분의 a제곱의 계산 결과가 8과 16의 사이에 있으면 된다고. 근데 조금 곱씹어 볼만해. 그러니까 봐봐. 자, 봐봐. 결국은 설득의 이야기야.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데 한 30분 정도가 소모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 내용이 이해됐으면 더 빨리 정리가 되겠지만 30분 정도가 소모돼야 맞는 것 같은데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도 하고, 근데 이걸 들고서 다시 질문하러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이 없어, 생각보다. 물론 숙제하기도 바쁜 건 알고 있는데 이 유형은 어차피 수투에서도 또 나와. 이렇게 생긴 문제들은. 우리 최근에도 비슷한 얘기들은 계속 하잖아. 근데 하나를 못 넘겨. 그 시간을 소비를 안 하는데 뭐. 내가 이제 예시로 한번 다시 얘기를 하지만 예전에 그런 친구가 있었다니까. 3학년 초기에 딱 이제 3월달 처음 들어간 거야. 이제 그 수능 특강을 딱 들어가니까 얘가 이제 진짜 한번 열심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1시간 반이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집에 가서 1시간 반을 한 거야. 근데 실제 1시간 반이 걸려? 아니야. 3시간이 넘게 걸렸어. 그 한 문제를 하는데. 그게 연속 문제였거든. 수투에서 나오는. 연속 문제였는데 3시간이 넘게 하고 왔어. 3시간도 넘어서 한 문제를 하는데. 그 정도로. 근데 문제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후야. 연속 문제를 다 이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야. 왜냐면은 연속해서 어려운 문제를 풀 때까지 내가 연속해서 안 됐던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됐거든. 여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왜 내가 파란색과 노란색으로 영역을 나눴는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본인이 진짜 공부하려고 하면은 타협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니네가 지금은 사실 숙제를 하면서도 어느 정도 타협하잖아. 그렇지 않아? 어느 정도? 본인이 그냥 제한적으로 일단 타협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걸 다 쫓아갈 수 없으니까 테스트를 계속 보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자기 공부를 하려고 하기 시작하면은 타협을 안 해. 모르는데 어떡해. 그게 안 되면 다음 게 안 될 텐데. 그게 시작인 것 같아, 사실 4점짜리 유형들은. 이거 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알겠죠? 또요. 41 할게요. 41만 하고 좀 쉴게요. 그만 자요. 자, 여기가 아까 얘기했던 거야. 봐봐. 자, 봐봐. 그러니까 시험 때 출제가 될 가능성이 좀 농후하고 좀 신경 써달라고 했잖아. 근데 봐봐. 문제 초입에 이미 뭐래? 1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두 자연수. 우리가 뭐 지금 저 글씨 여기까지 읽고 문제 내용을 이해하는데 뭐 몇십 초가 걸릴 건 아니잖아. 그치? 처음부터 봐. 정리 먼저 하지 말고 처음부터 봤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럼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그대로? 상용 로그 m4제곱 마이너스 상용 로그 n제곱이 되겠고, 계산을 해주면은 상용 로그 m4제곱 나누기 n의 제곱의 형태가 눈앞에 보여지겠죠. 근데 이 결과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자연수로 만들어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거지. 그치? 근데 여기에서 공략 방식이 두 가지가 존재해.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에 꼴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n 헷갈리니까 자연수를 k라고 정리를 해줄게요. 그럼 여기에서 식 자체가 그래서 10의 k제곱의 계산 결과가 n제곱분의 m4제곱이다. 그렇기 때문에 n제곱 곱하기 10의 k제곱이 m의 4제곱이다 라고 하는 등식의 형태로서 문자가 몇 개? 3개. 식이 몇 개? 하나. 이런 걸 뭐라고 불러?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죠. 부정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없어. 무수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m과 n과 k가 모두 다 자연수 형태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규칙은 쫓아가서 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친구인 n제곱분의 m 4제곱이 결국은 10의 거듭제곱의 모양으로 결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야. 똑같은 것 같은데 이 방식은 n에다가 숫자 m을 직접 넣어보면서 해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상태로 오면은 조금 더 편리해질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은 10의 거듭제곱의 계산 결과 k가 최초에 뭐부터 출발해? 자연수니까 1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n제곱 곱하기 10의 형태가 m의 4제곱을 만족할 수 있느냐를 쫓아갈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돌려. 1, 2, 3, 4. 근데 중요한 거는 반대쪽에서 어차피 m의 4제곱의 거듭제곱을 가지고 갈 거고 m도 어차피 자연수의 형태니까 됐죠? 이 친구에서 10이 하나만 있으면은 만족을 절대 할 수가 없겠지. 그치? 그러니까 K는 두 번째 2로 넘어가. 그러니까 N제곱 곱하기 10의 제곱부터 출발을 하자는 거죠. 그럼 정리가 뭐가 돼? 10n의 값이 M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지. 됐어요? 요런 형태. 근데 대입도 하고 대입을 한 상태에서 생각 정리가 되고 대입하면 되는구나를 일단 확립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뒤에 이 생각이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놓게 그 상태에서 K에다가 1, 2, 3 넣고 나머지 MN을 쫓아가는 작업을 해봐. 얘보다 훨씬 가볍거든? 얘 정리하는 것보다. 그래서 훨씬 금방 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원래 식에서 정리하는 과정이 일단 선행되어야 돼. 이게 필요 없는 작업이 아니거든 절대. 그러니까 대입 많이 해봐. 그리고 나서 정리가 조금 더 들어가면 대입이 훨씬 수월하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오케이? 대입, 이거 질문했을 때 대입하는 것만 했는데 질문했던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요 작업까지 같이 동반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21분인데 조금 쉬었다가 얘기할게요. 자, 예고한 것처럼 일단은 원래 예전에는 저 커피 말고 아이스티도 있었는데 생으로 처음. 아이스티 생으로 책으로. 네, 뭐 초등학교 때 있었잖아. 초등학교 때 있다니 여기도 많은데 정민이는 먹었어 안 먹었어? 씨, 다 이걸 다 빨아먹고 있어 이씨. 가루만. 아니 이거 맞네. 같은 말 아니에요? 승주도 먹었던 것 같은데? 있었어요. 승주 뭐 선민이 제가 뭐 너 가루 안 빨아먹었어? 아 그래? 술 마신 거예요. 그래? 미안해. 물에 넣어서 타마실까? 응? 물에 넣어요 그거 남은 거. 아니 너 진짜로 한 거야? 자, 예고한 것처럼 그래프를 이번에 먼저 들어가지 말고 찍고서 갔다 옵시다. 파일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준비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여기를 가서 정리하는 게 먼저인 것 같고 페이지 109쪽이고요. 그래서 108쪽까지는 사실상 기본적으로는 누락시킨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풀면 너무 좋아. 솔직히 여기가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까 접근 방식을 잡아놓는 건 너무 좋기는 한데 그걸 왜 같이 먹어? 진짜. 배신가? 저 믹스커피 빠지면은 답 없는데. 야야야야야야야 저희가 가봅시다. 109쪽입니다. 자, 109쪽 보시면은 그만. 일반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 기초적인 것 조금 몇 마디만 좀 건져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시초선이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를 할 거고 시초선으로부터 위쪽을 양해각, 아래쪽을 음해각. 그래서 각도 형태가 어떻게 위치했을 때 단순하게 보여지는 360도만 각도가 아니라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몇 바퀴를 돌았는지를 모른다는 거. 요 정도의 개념으로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뭐 다른 부분들은 문제가 안 되고, 여기에서 이제 677번 간단하게 한번 보고 넘어가면은, 일단 문제 유형은 두 가지로 분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라고 했으니까 세타가 제2사분면의 각이라는 얘기는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90도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180도의 사이에 있다는 거. 그래야지 2사분면인 요각이 된다는 거. 2분의 세타 양변에다가 그대로 2 나눠서 n의 자리에다가 0, 1, 2, 3, 4 대입까지. 됐죠? 이렇게 쫓아가시면 된다는 거. 요거 쫓아가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681입니다. 자, 요거 한번 볼게, 이제.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제 줄입시다. 이거 지금 출제율이 높아. 자, 근데 나오는 문제 유형은 뭐라고? 일치한다. 방향 반대. X축 대칭. Y축 대칭. 그리고 Y는 X 대칭. 이렇게 5가지거든? 5가지야. 근데 이제부터 줄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어차피 나온 방향은 어차피,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명확해. 명확하다고. 일단 한 문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들어간다고 했어? 일단은 좌표 평면 그려주고서 Y는 X 그려준 상태에서 어떤 동경 자체, 세타에 대한 동경에 대해서 시초선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기본적으로 알파로 놓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세타를 뭐라고 할 수 있어? 360도 곱하기 n 한 다음에 플러스 알파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됐죠? 그리고 우린 7세타를 뭐라고 정의해? 그럼 어떻게 돼? 7세타의 형태는 360도 곱하기 m 더하기 그대로 똑같은 알파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이 둘을 어떻게 할 거야? 위에서 아래로? 뺄 거죠. 왜냐면은 알파를 소거할 거기 때문에. 됐죠? 똑바로 앉아. 그럼 빼주면 어떻게 돼요? 6세타의 값이 뭐가 돼? 360도 곱하기 m 빼기 n인데 여기서 설명했던 게 뭐였냐면은 m도 몇 바퀴인지 몰라. n바퀴야. n도 몇 바퀴인지 몰라. n바퀴야. 그렇기 때문에 빼주면 m 빼기 n도 몇 바퀴인지 모르지.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를 k바퀴로 바꿨다는 게 포인트잖아. 근데 우리가 문자 mn k를 쓰는 게 문제냐는 거지. 중요한 거 생각해봐. 어차피 일치한다면은 어차피 똑같은 값에서 알파를 같은 시초선에서 출발하지 않았을까? 그럼 무조건 일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어진 각 동경을 나타내는 세타와 7세타라고 하는 친구가 무조건 차를 했을 때가 무조건 2n파이의 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일치했을 때는. 근데 만약에 봐봐. 일치했을 때는 무조건 이 꼴인 거잖아. 여기 알파가 어차피 빼서 없앨 건데 왜 계산을 하고 있냐는 거야. 근데 만약에 동경이 반대 방향으로 가는 형태였어. 그럼 알파가 여기 있겠지. 그치? 그럼 나오는 식이 7세타가 나오는 식이 어떤 꼴이어야 돼? 조금 더 간 다음에 180도만큼 더 간 다음에 알파지 않았겠어? 근데 어차피 이 둘은 뭐 할 거야? 뺄 거 아니야? 그럼 남는 식이 뭐만 남겠어? 반대쪽 각으로 형태면은 이만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녀석이 채워주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한 바퀴가 더 움직이고. 그래서 반대 방향의 형태일 때는 7세타 빼기 7세타 빼기 세타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2n파이를 깔고 있는 상태에서 파이만큼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의 형태가. 물론 세워주는 건 너무 좋은데 조금만 생각이 좀 더 쫓아가게 되면은 어차피 2n파이 형태는 더하거나 빼거나 남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상태에서 뒤쪽의 형태가 일치하거나 반대 방향, 즉 대칭이 아닌 경우일 때는 무조건 둘에 대한 차이로 해석한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그 차의 형태가 일치하는 경우는 그냥 2n파이의 꼴이 될 거고 반대 방향일 때를 빼주면은 그냥 그대로 파이만큼이 더해준 상태로 정리하시면 된다고. 그러면 X축 대칭이면은 여기 뒤쪽에 뭐가 남아? 똑같은 동경에 대해서 마이너스 알파가 남지 않니?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거야? 그대로 합을 해준 계산 결과가 똑같이 그냥 2n파이꼴밖에 안 나와. 됐어요? 그런데 만약에 Y축 대칭으로 연결이 됐으면은 똑같이 여기에서는 음의 각이 한 번 더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됐죠? 그러니까 대칭의 형태와 대칭이 아닐 때의 형태의 차이점은 주어진 원래의 시초선으로부터의 동경을 이루는 각을
대칭일 때는 빼서 알파를 소거를 해주고 더해서 소거를 해주고 일치하거나 반대일 때는 무조건 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요거 하나만 짚고 넘어가도 뒤에 뭐가 붙느냐밖에 안 남아, 개념이. 그러니까 이거를 세워보는 것도 너무 좋기는 한데 다시 한번, 그러므로 Y축 대칭이라고 했으면은 어차피 우리는 세타와 7세타에 대해서 세타가 어차피 이거는 남을 건데 뒤쪽만 계산하자는 거야. 여기는 알파. 그럼 7세타니까 얼만큼 돼? 180 빼기 알파일 거 아니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할 거야? 더 할 거 아니야, 어차피? 그치? 알파를 어차피 빼기 알파가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7세타 플러스 세타가 뭐가 돼야 돼? 2n 파이에다가 플러스 뭐만 하면 돼? 파이만 더해주면 돼. 됐죠? 마지막 y는 x 대칭이 되면은 우리가 얘기했던 똑같은 방식에서 2분의 파이만큼 있는 상태에서 알파가 빼지기 때문에 마지막은 7세타 더하기 세타에 대한 값이 2n 파이가 진행된 상태에서 2분의 파이만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오래 못 가. 이 내용이 오래 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야, 솔직히 이걸 외운다고 해서. 근데 시험에 어차피 출제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면은 정리를 좀 해놓을 만한 거지. 거기에 대한 정리 부분은 위에 쪽에도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형 3번이나 유형 4번의 형태처럼 되어 있거든. 근데 여기는 줄이고 가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나왔을 때 지금 높은 확률로 많은 학교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문제는 나왔을 때 얘기한 것처럼 정리를 좀 이런 식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몇 가지만 외워주면 돼.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 y는 fx가 있을 때 x축 대칭의 그래프는 뭐의 부호를 반대로 해줘? x축 대칭이면? y의 부호를 반대로 해주지. 그런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외워서 정리만 해달라는 거야. 한 2, 3주 안에 해소를 할 거니까 어차피. 요거는 좀 준비해보고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360m, 360n 쓰는 건 좋아. 좋은데 이대로 머물러 있으면 시간은 분명히 더 쓰인다는 거. 일단 요 정도로 얘기할게요. 요거 이해 안 되는 거는 다시 질문하셔도 얘기해 주도록 하고요. 사분면 각 형태들 정리하는 거 동일하고, 공식 그대로 똑같이 L은 R세타 그리고 2분의 1 RL이 우리가 원하는 넓이여서 2분의 1 R제곱 세타, 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 됐죠? 요거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이 일반각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절대 실점을 하면 안 되는 게, 지금 뒤쪽도 실점할 기회가 너무 많거든. 근데 여기가 푸는 게 이미 다 정해져 있어. 지금 얘기했던 이 일반각 문제, 그거 말고 아까 몇 사분면에 있었던 문제, 그냥 그거 한 문제 무더기로 할게. 그러니까 만약에 뭐 3분의 4파이가 뭐랑 같냐 이런 문제는 뭐 논할 바가 없고 사실상. 그럼 남은 게 이제 부채꼴 문제인데, 부채꼴 문제는 유일하게 방식이 다 저거밖에 없어. L은 R세타 2분의 1 RL, 요것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답은 맞았는데 해설이 넘어가도 돼요. 네, 해도 돼요. 되겠고, 그리고 712번입니다. 여기에서 물론 이제 위쪽에서 매일 얘기하는 것처럼 사인은 반지름분의 y좌표, 그리고 코사인 세타는 똑같이 반지름분의 x좌표, 그리고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정리를 해주는데, 동일하게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요번에 풀 때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 사인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거든. 이쪽은 얘만 썼으면 좋겠어. 근데 넘어간 구간에서는 얘도 쓴다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고, 이게 제일 기초적인 정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내용도 여기 안에 포함된 내용이지 않을까? 뭐야? 깜짝이야. 그래서 두 개 다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사분면 방향 얼사탄코 진행하는 거는 동일하고요. 그리고 뭐 정리되는 공식, 여기 지금 또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됐죠? 루트 제곱 절대값으로 바꾸는 거 주의해 주시고 뭐 뿔마 하는 거 따라가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연산 문제입니다. 요거 하나 어디 갔어? 그러니까 내가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일반각은 이게 C단계도 되게 쉬워. 왜냐면 개념을 확장시킬 게 없어, 요소가. 그러니까 이게 다야.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만나보는 문제 이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구간이 없어. 그러니까 분별력 문제를 내려면 어차피 그래프가 진입이 돼야 돼.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래프가 안 나온다는 얘기가 지금 있잖아, 지금. 그러면은 분별력 문제는 결국은 지수로그 부분부터 진행이 되는 거지. 만년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다른 학교들도 비슷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오냐 안 나오냐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프가 안 나오는 것까지가 추세였는데 요즘은 많이 넘어갔다가 막 다 중구난방이거든, 학교마다. 그래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비하는 문제 번호대 공략 방법도 조금씩 달라. 그래서 요거를 좀 빠르게 얘기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일단 다시 볼게요. 갑니다. 일단 기초적인 단계로 먼저 가보면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5분의 4라는 얘기는, 그리고 또한 제3, 4분면의 각 세타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동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3, 4분면 위에 위치하겠고, 됐죠? 그리고 여기서 원 하나를 그려줬을 때 지금 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은 어차피 반지름분의 Y좌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런데 반지름이 꼭 5라는 보장이 있을까? 결국은 반지름이 5일 때 Y좌표가 마이너스 4의 배수의 역할을 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반지름을 OK라고 정의를 했을 때 주어진 점에 대한 Y좌표를 마이너스 4K라고 할 수 있겠고, 그렇기 때문에 X좌표를 마이너스 3K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됐죠? 이유는 피타이기 때문에 반지름이 똑같이 OK였으니까. 그러면은 보이는 그대로 코사인 세타를 구해주면은 똑같이 반지름분의 X좌표, 마찬가지로 의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계산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제일 기초적인 방법. 두 번째 방식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대한 합이 1이기 때문에 그대로 25분의 16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코사인 제곱은 25분의 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마찬가지 코사인의 값을 5분의 3이 되는데 부호는 모르는 상태라는 거. 하지만 제3, 4분면에 가기 때문에 3, 4분면에 가기면은 탄젠트만 양수이므로 코사인은 무조건 마이너스 5분의 3이었다는 거. 이게 두 번째 방식. 근데 이 두 개를 다 할 줄 알아야 돼. 한번 꼭 점검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요 정도가 다야. 요번에 지금 내준 부분은. 그래서 지금 요 정리하는 것까지, 근데 지금 원투도 같이 얘기할 수가,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확통들도 마찬가지 선택 과목들, 선택이래. 다른 과목들 같이 붙여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단순하게 토요일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주말 거는 일요일 거까지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놔야지 정리가 될 거라는 거. 오케이? 그리고 일단은 꺼놓고 얘기할게요.